요거 문장 1단임은 문장 성공보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1단임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이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문장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근데 얘네들을 종류별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는 뭐 문장의 확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확대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혼문장이 합쳐져서 겹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확대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종류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문장을 큰 종류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 계속 나눠요. 계속 나누는데 요거를 순서별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장은 크게 두 가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뉩니다. 거기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옆에 도식화 해주세요. 도식화라고 하는 게 그림처럼 그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려나가시면 돼요. 자, 혼문장, 겹문장이 있어요. 일단 조금 더 위에 드려야겠다. 요거 설명 안 쓰셔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펼쳐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일단 외우려고 하면은 좀 어려워. 자, 혼문장이랑 겹문장 크게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혼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다. 무조건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관계성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는 없는데 서술어가 한 번이야. 그것도 혼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를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주어 없잖아요. 주어 없으니까 혼문장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좋아해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는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다. 그래서 이제 혼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겹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 서술어가 두 개 이런 게 아니고요. 주어 한 개에 서술어가 두 개 이렇게 있어도 돼요. 주어 하나에 서술어 두 개 이렇게 있어야도 돼요. 뭔 말이냐? 나는 밥을 먹고 집에 갔다 라고 하면요. 주어는 나는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서술어 찾으면은 먹고 서술어, 갔다 서술어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서술어 두 개고 이제 얘 하나니까 요거 혼문장 이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두 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먹고 나는 갔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겹문장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두 번 나오지도 않아요. 세 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거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겹문장이라고 해서 서술어가 무조건 두 개 이렇진 않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문장을 딱 보면 뭘 해야 되냐? 주어 서술어부터 찾아야 돼요. 주어 서술어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 연결되는, 대응되는 주어 서술어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는이랑 먹고 연결됐죠? 그리고 갔다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나는 먹고, 나는 갔다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혼문장, 두 번이면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겹문장들은 혼문장들이 합쳐져서 겹문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혼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혼문장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겹문장을 나누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겹문장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진 문장은 좀 쉬운데 아는 문장이 어려워요. 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폰문장과 헛문장이 합쳐져서 전문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어진 문장은 폰문장과 헛문장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해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헛문장이 나란히 놓여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놓여 있으려고 하면은 얘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결해줄 때 뭐를 사용하게 되냐면요. 연결함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요. 연결. 간단하게 말하면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용언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용언의 특징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용언이 뭐라고 했었어? 동사, 형용사,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런 애들이 용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용언의 특징이 뭐였죠? 형태가 그죠? 형태가 변화해요. 그래서 가변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변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형태가 변하는 거를 뭐라고도 하냐면요. 활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활용한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뭐 관용어도 되고 뭐 소수로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용언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다라고 할 때 먹고, 먹지, 먹어 이런 식으로 변하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예요? 먹이죠, 먹. 이 부분을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어감이라고 해요. 어감. 그래서 얘는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감은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말하는 뒤에 어미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어감 뒤에 붙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 걔네들의 이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켜요. 그럼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어감 뒤에 붙는 애들이 어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미의 종류가 또 많아요. 자, 어미를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말, 어짜는 단어죠, 단어. 어말이고요. 말은 뭘까요? 말은 끝이에요, 끝. 이건 없어. 좀 주셔야 돼. 말은 끝입니다. 그래서 어말어미라고 하는 거는 말을 끝맺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가 어말어미에 해당합니다. 다가 어말어미예요. 얘는 어감이고요. 그럼 선어말어미는요. 어말어미 선 앞에 오는 애를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다를 먹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어에 해당하는 애가 선어말어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어말어미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이 어말어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어말어미의 종류에는요. 종결어미가 있고요. 종결어미는 말을 끝맺는 어미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뭐뭐다, 뭐뭐하구나, 뭐뭐하니 이런 애들이 종결어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연결어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결어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문장이라 나는 쟤를 싫어해 라는 문장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 뒤에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는 쟤를 싫어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고가 연결어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애들을 말합니다. 또 이 연결어미에도 종류가 되게 많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류는 이따가 뒤에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진 문장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자,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 자, 이 대등하고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등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동등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헛문장과 흠문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네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등하다라고 하는 건 얘네의 관계가 대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어미의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얘네의 순서를 바꾸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거는 앞뒤 문장이 대등하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바꿔도 괜찮아요. 순서 바꾸기 Q입니다.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 종속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 하나에 하나가 속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의 관계는 대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면요, 의미가 변해요. 아니면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걸 비문이라고 합니다. 문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의미적으로도 한번 봐볼게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이 연결 어미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냐면 나열, 늘어놓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봤었던 뭐였죠? 뭐뭐 하고 뭐뭐 하며 이런 애들이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노래를 들으며 러닝을 했다.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걔네 둘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나는 러닝을 하며 어디요? 노래를 들었다. 상관없죠. 그래서 이 나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 대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어때요? 반대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하나, 뭐뭐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쟤를 싫어하지만 너는 좋아해. 그죠? 얘네들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쟤는 싫어해. 이렇게 해도 되죠. 항상 요 연결어미는 고정하고서 순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나열이 있고요. 대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거나 여기 뭐뭐 나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하든지로 바꿔주세요. 뭐뭐 하든지. 나는 뭐 하거나 뭐 하는 걸 뭐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뭐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얘네들의 의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아요. 일단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원인, 인과라고도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해서, 아서어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뭐 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비가 와서 길이 질다. 근데 이 와서 얘 서를 고정하고서 순서 바꿔보면은 의미가 달라지죠.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완전 앞에 거랑 다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종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니 파전이 먹고 싶다. 파전이 먹고 싶으니 비가 온다. 그런데요? 안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뭐 하면
뭐뭐 하면, 그리고 뭐뭐 하거든. 비가 오면 파전을 먹자. 이런 것들 있죠. 파전을 먹으면 비가 온다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문이 있고요. 또 의도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는 뭐 하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목적 뭐뭐 하러. 이런 거. 감기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양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양보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할지라도 뭐 이런 거예요. 뭐 할지라도 나는 네가 간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밥은 맞겠어.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 할지라도도 연결어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걸 찾고서 대등인지 종속적인지 구별해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요.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 관계로 이루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근데 그거가 OX 요거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끔 가다가 뭐뭐하고가 종속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요건 언제냐면 선후관계를 나타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후관계를 나타낼 때. 요거는 뭐냐면 앞에가 일어나고서 요 뒤에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면은 의미가 갈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고 또 뭐야? 밥을 먹고 나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잠을 잤다. 좀 요거 예매하긴 한데 앞뒤 선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까마귀 달자, 배터리 잡고는 말고 요거는 나중에 나오면은 알려줄게요. 앞뒤 이제 첫 번째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 일어난 게 있으면 요 앞뒤를 바꾸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괜찮으시죠? 괜찮으실까요? 요렇게 우리가 한번 봐보고 그럼 아는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으로 가볼 건데요.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문장과 한문장이 얘네는 나란히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는 이렇게 전체 문장이 있고요. 이 안에 혼문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요. 이 안긴 문장은 이 안에서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의 정의는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안긴 문장인지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얘네가 어떤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요. 그래서 안긴 문장이 어디 부분인지 찾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 MG를 찾아내서 얘네의 종류를 구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를 일단 활용을 할 때는 뭘 사용하게 되냐면요. 전성어미를 활용합니다. 자, 지금 여기 하나를 냈어요. 자, 어감어미 중에서 전성어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성어미. 이 전성어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해야 한다. 다른 뭐 품사의 기능을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다른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문장 성분이라보다 품사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전성어미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명사형 전성어. 이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사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리고 기 요런 애들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먹음, 먹기 요렇게 붙게 되면요. 얘네 뒤에 조사가 올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문장처럼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명사 같은 경우에 뒤에 조사가 붙으면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사형 전성 어미를 써서 다른 주어나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사절 그 부분을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나는 우리 팀이 우승하기를 기대한다. 자, 일단 보시면 주어 서술어 찾아줘야겠죠? 나는 기대를 해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우리 팀이 우승을 하는 주어 서술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 팀이 우승을 하다인데요. 여기에다가 기라고 하는 놈을 붙여가지고 명사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뒤에 붙여요? 를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만드는 애를 붙여가지고요. 요 부분 전체가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요 안에서 뭐의 역할을 해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는 어떻게 되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돼요. 상당히 좀 복잡하죠? 복잡하기는 한데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계속 또 설명할 거야. 계속 또 설명할 거고 문제 풀면서도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찾기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일단 주어 서술을 보고서요. 뭘 봐? 이게 중요해요. 음이나 기가 붙어 있어요. 기가 붙어 있으면은 뭐다? 명사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는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음이랑 기를 붙입니다. 얘네가 하는 역할이 뒤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여기까지도 해주셔야 돼요. 얘네가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요,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관형사는 뭐였냐면, 뒤에 체형을 꾸며주는 애들을 말했습니다. 저 뒤에 걸 꾸며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먹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먹다가 음식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얘는 너무 많아요. 먹음도 되고요. 먹을도 되고요. 먹던도 되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서술어를 찾아주고서 변하는 애들을 찾아주고서 뒤에 걸 꾸민다 생각하시면은 걔네가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달려있는 속문장을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하고요. 얘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전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얼굴이 예쁜 네가 좋아 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나는 좋아 라고 하는 게 있죠. 나는 좋아. 자, 일단 써보셔요. 나는 좋아. 그죠? 그리고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뻐요. 그죠? 원래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예쁘다에다가 니은, 은이 붙어서요. 여기서 너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너를 꾸밀 수 있는 관형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는 관형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 너무 어려워. 그죠? 조금 근데 어려운데 계속하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 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가 얘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하고서 좀 넘어갈게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좀 쉬워요. 자, 부사어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죠? 용언을 주로 꾸밉니다. 용언을 주로 꾸미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부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뭐 이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봐볼게요. 나는 소리도 없이 울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울었죠. 요거 주어 서술어 있고요. 소리가 없어요. 여기도 주어 서술어 있죠. 근데 거기 없다에 이가 붙어서요. 얘 전체가 울었다를 꾸며주게 됩니다. 요 주어 서술어가 울었다를 꾸며요. 울었다를 꾸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름을 뭐라 붙여요?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는 부사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만 남았어요. 두 개 중에서 얘는 좀 쉬워요. 하나는 뭐냐면 인용절을 하는 겁니다. 인용절을 하는 문장.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옮기는 거예요. 그걸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은 쉽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요. 따옴표를 치고요. 큰 따옴표 치고 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간접 인용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말 뒤에다가 뭐뭐 하고를 붙이시면 됩니다. 뭐뭐 하고. 얘네들은 조사예요. 전성어미는 없고요. 전성어미 활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자, 그리고 서술절은 아는 문장은요. 쉬었다. 그죠? 너무 힘드시죠?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뒤에 보시면은 제가 우리 문장 종류 무엇인지 보고 있거든요. 쉬었다가 그거 먼저 같이 한번 해보고서 거기에 적용해서 한번 문제들 좀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어려워.